안녕하세요. 11월 9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이제 큰 이벤트들 다 지나갔습니다. 미국 대선, 일단 트럼프가 확정이 되었고, 그죠? 좀, 물론 또 트럼프 이슈는 또 말 한마디에 따라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네, 해리스 대신 트럼프가 되어서, 그리고 일단 금투세 11월 4일 날 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 있는데, 금투세 폐지 소식이 나왔음에도 일단 예탁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일단 법 개정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될 듯한데요. 지금 단순하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금투세 폐지 부분 쪽에 대한 사항이 긍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예탁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보면 기존에 미국에 투자했던 쪽, 지금 약간 트럼프가 되면서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그쪽에서 자금이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좀 대기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듯 합니다. 하나는 매출 원가율 일단 개선세, 그리고 또 하나는 진펜트라. 물론 다른 쪽도 중요하죠.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대로 일단 기존 제품, 그죠? 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전 분기 대비해서 모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분기 전체적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기업의 단기적인 성장세를 보는 부분은요, 분기별로 비교를 하고 매 분기마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성장세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 중장기적 성장세를 봤을 때는 이제 전년비 비교를 하거든요. 전년비 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전 분기 상으로는 영업이익은 일단 둘째 빼고 우리가 합병권, PPA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매출상으로 보면 우리 2분기 매출이 8,700억, 이번에 3분기 매출 8,800억. 어제 영상 라방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는 전 분기 대비 감소, 그 부분을 조금 채워준 게 기존의 후속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이 조금 선전을 해주면서 그죠.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매출 원가 개선세, 그리고 진펜트라, 제가 과거 정권사 좀 전망치를 보니까 정확하게 맞춘 3분기 매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춘 정권사가 딱 한 곳이 있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다른 정권사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유독 한 정권상만 정확하게 3분기 매출 60억대 딱 맞췄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한 8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권사 레포트 중에서 진펜트라 일단 분기별로 조금 그 전망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정시 어제 모두 일단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가 0.59, 나스닥 0.09, S&P가 0.38 해서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트럼프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정시는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일단 트럼프가 되면 그죠, 법인세 인하 등등 이야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또 트럼프 이슈로 어제 테슬라가 8%대 급등했네요. 이게 또 다음 주쯤에 또 우리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단순하게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일단 급등한 부분은 일단 트럼프 효과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2차 전지 쪽은 아닙니다. 머스크가 일단 트럼프를 민 이유, 일단 트럼프는 규제 완화 부분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운행 부분이라든가 기타에 대한 부분,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면서 테슬라가 급등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세,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마이너스 0.81%, 소폭 하락해서 마무리되었네요. 다음 주 금리 인하로 트럼프 충격 완화. 다행히 FOMC에서 그저 금리 인하 들어갔습니다. 0.25. 여하튼 또 이제 앞으로 또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부분은 또 같이 봐야 될 듯 합니다. 트럼프 이슈에 따라서 일단 파월이
뭐 트럼프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가겠다. 뭐 일단 대통령이 자기를 해고할 권한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또 자극을 할지 안 할지 금리나 속도에 대한 부분 같이 봐야 될 듯 하고요. 다음 주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상승을 주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은 어제 LNF가 급등했죠. 일반적으로 테슬라 쪽에 엮이는 부분은 뭐 LNF, 뭐 LG 엔솔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2차 전지도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여하튼 2차 전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코스피 2700에서 2800 전망에서 미 대선 충격에 증시 흔들, 연준의 금리 인하로 투심이 개선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으로 끝나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국내 증시는 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탁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 좀에 대한 또 일정 부분 봐야 되고요. 다음 주 CPI, PPI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 날 CPI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그리고 PPI.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미국 물가와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준 만큼 개선된 유동성 여건 하에서 실물 지표를 통해 미국 경기의 견조한 성장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땡큐 트럼프, 다우, S&P 500 사상 최고가, 아까 테슬라 8.2%대 급등. 트럼프 랠리 이어진다. 주식형 펀드에 자금 쏠렸다. 테슬라 어제 8.2%대 급등했습니다. 달러, 국제 유가 2%대 하락했다라고 하네요. 여하튼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불안하죠. 트럼프 때문에. 이게 조금 다음 주에는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와 K제약 상관관계에서 신약 품목 허가 심사 절차 개편에서 트럼프가 됨으로써 그죠. 제약 바이오 쪽은 좋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되어도 좋지만 약간의 정책 차이는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되었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로는 조금 더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 트럼프 어젠다 47의 약가 인하와 필수의약품 생산 자국화를 언급했다. 약가 인하가 시행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수요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고가의 오리지널이 아닌 대체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 내 보험회사나 의료기관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되면 국내 바이오 제약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후발 진입과 관련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이미 미국에 진출한 셀트리온 등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허가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 좀 셀트리온 미국 쪽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죠. 좀 미국 쪽의 공장에 대한 부분 기타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생물보안법 아무튼 바이오 쪽으로는 좋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 개발 해서로 거듭날까 해서 미래 성장 동력 ADC 항암제 비만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 ADC 신약 2종 발표, 개발 언급 비만 치료제는 아직 미공개. 이거 일단 CTP70이랑 CTP71이었죠. 폐암이랑 방광암 쪽에 대한 ADC 부분. 여하튼 요거 일단은 신약 개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단 진펜트라부터 성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혁신 신약 개발 위에 투자 나선다. 셀트리온 제약 등을 통한 비만 치료제 개발 언급. 진전은 글쎄 이건 먼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비만 치료제. 아무튼 저는 먼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 나왔고 그죠. 잘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자료 보시기 전에 저의 큰 틀은 똑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최근 들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다, 주식을 팔았다, 등등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죠. 내년 올해 매출 급등의 원년, 내년에 뭐 매출 한 5조 원대, 영업이익 1조 6천억, 1조 7천억대, 충분히 내년까지 좋다 해서 단기적인 이슈만 아니면 충분히 여전히 좋다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뭔가 이슈 부분 때문에 또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지도 않고 매우 부정적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지표, 뭐 실적, 여러 가지 변수 부분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인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인지 제가 나름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매도했다라고 해서 뭐 매도했다라고 해서 그죠 부정적으로 보고 매수했다라고 해서 좋게 보고 그런 일은 절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컨센서스 하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컨센서스 하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영상, 라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컨센서스 하회, 9,380억에 영업이익 2,200억대인데 매출은 8,800억, 영업이익은 2,000억대가 나왔죠. 컨센서스 하회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좋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안 좋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진펜트라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매출 원가율 개선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내년에 진펜트라 매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그 시장 점유율 6.4%대 해당되는 상황이죠. 왜 3분기 때 60억밖에 안 나왔는지 2분기 때 22억 일단 시장 전망치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유는 조금 더 봐야 될 듯한데 여하튼 뭐 올해 2천억 안 될 가능성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올해는 또 올해 요게 지금 우리가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광고 넣고 뭐 등등 사항을 보면 내년에 정말 잘 되면 그죠. 진펜트라 1조 원대 매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해들 없으시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원가율, 재고 및 매출 원가율 쪽에 대한 부분이랑요. 요거 하나 부분이랑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 크게는 요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기존 제품 또 후속 제품 또 등등 뭐 기타 등등을 봐야 되겠지만 크게는 재고 및 매출 원가율 그리고 진펜트라 쪽인데요. 지금 요 자료는 1분기 실적 자료입니다. 1분기 실적에서 재고 및 원가율이 그냥 90% 중후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한 55%에서 그죠 59% 사이 부분이겠죠. 뭐 애초에 처음 예상한 60% 초반대 부분은 60대 초반 부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1분기 올해 1분기 50% 중후반대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 때 30% 중반 내년에 한 20% 중반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때는 50% 중후반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 요거 일단 요거랑 일단은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두 개 같이 매출 원가율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 뭐 판매 및 마케팅에서 처방 가속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매 가격으로 4주 기준 2회분 가격이 6,100달러 6,100달러 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2분기를 되었을 때 2분기 때 변동 없죠. 아까 50% 중후반대 부분이었죠. 1분기 때 그죠. 요게 우리가 좀 목표가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낮아졌던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요 매출 원가율 쪽에 대한 개선세 부분이었거든요. 1분기 때 50% 중후반대 2분기 때도 57.9%대 개선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일단은 특히나 그 최근에 모건스탠리였나요? 한 달쯤 전이었나? 뭐 아무튼 몇 주 전에
모건 스테인에서 목표가 하향한 레포트 가장 큰 이유가 원가율 개선세가 더디다 라고 했던 부분 자체,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뭐 그래서 뭐 18만 6천 원대에서 16만 6천 원으로 떨어뜨렸죠. 그리고 또 몇몇 정권사들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게 매출 원가율 개선세가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올해 1분기랑 올해 2분기 개선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50% 중후반대, 58%대. 그런데 요번에 진펜트라 부분 네, 보시고 진펜트라 네, 3대 PBM과 추가 등재 계약하며 런칭 5개월 만에 미국 전체 시장의 75%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해서 그죠. 익스프레스 쪽에 들어갔고 그때 2분기 때 A사에서는 사보험 공보험 모두 등재, 네, B사는 사보험 협의, 네, 공보험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서 6월부터 익스프레스 사나 보험사 환급 개시되며 매출 발생이 시작이 되었다 해서 2분기 때 22억이 나왔죠. 이제 3분기 요번 레포트 부분 개선세가 10%대 뚜렷합니다. 요걸 이제 그 정권사 쪽에서 어떻게 볼지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1분기 때 거의 변동이 없었죠. 원가율 개선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때 아까 2분기 58%대에서 3분기 때 48%대로 10%로 네, 매출 원가율 속도가 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네,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면 요거 단순하게 보면 이제 뭐 영업이익률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률 추이, 물론 요거는 이제 PPA 규모 부분 때문이었고,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다. 목표가를 올릴 수도 있고, 그죠? 목표가를 올릴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치 부분도 충분히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펜트라 쪽에 대한 사항, 예, 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진펜트라 추이, 뭐 처방, 출하량, 처방량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최근에 뭐 시장 점유율이 6.4%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 전망치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요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별로 어제 라방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진펜트라 쪽에 대한 사항이 그죠. 2분기 때 22억, 네, 3분기 때 6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체 2분기 매출이 8,700억, 3분기가 8,800억, 거의 보합 수준이죠. 기존 제품은 오히려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램시마도 빠졌고, 트룩시마도 빠졌고, 호주마도 빠졌습니다. 그 빠진 부분을 후속 제품인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이 채워줬는데요. 여하튼 이게 애초에 처음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에서 처음 말했을 때 일단은 전망치 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6천억대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 한 달 정도 후에 이게 보수적으로 약 5천억대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그죠? 한 9월달 정도였나요? 9월달인가 아마 10월달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2,500억 낮아졌죠. 요게 회사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보수적 2,500억은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시장 전망치는 정권사들 전망치는 애초에 처음에 평균치가 대략 한 2,800억대 부분이었습니다. 큰 변동 없이 2,800억, 2,000억 중후반대, 2,500억. 현재 뭐 시장 대략 한 2,000억대에서 2,500억.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요 그때까지 나온 매출상으로 보면 2,000억대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을 듯한데 지금 가능성으로는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일단 변수는 그죠. 보험사 환급이 올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내년으로 또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변동이 또 클 겁니다. 이게 가장 또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그러면 정권사들의 실적 부분 요게 어디 정권사죠? 요게 아마 최근에 나온 정권사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요게 8월달 나온 걸 겁니다. 아마 3분기 때 950억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 1,400억 예상해서 올해 진펜트라 예상 매출액 2,4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8천억대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하게 보면 이게 60억대 나왔습니다. 950억.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에 대한 신뢰도도 그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굉장히 좀 갭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는, 네. 최근에 10월 30일 날 나온, 네, 셀트리온. 한양증권이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진펜트라 투약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동사 성장의 핵심 진펜트라 3분기 매출 약 200억이 예상이 된다. 이것도 틀렸죠. 실질적으로 60억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작을 수는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하튼 좀 많이 좀 갭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펜트라 쪽에 대한 사항, 네, 뭐 언급은 안 되어, 매출 쪽에 대한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여하튼 200억, 실질적으로 60억,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요게 부국정권, 네, 요게 8월달 나온 걸 겁니다. 그래서 진펜트라 쪽에 대한 부분, 네, 22억, 네, 2분기, 3분기 때, 네, 700억 예상했습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4분기 때 1300억. 그러면 요거 수치를 보면 이것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60억 나왔는데 700억 예상했다. 올해 예상 매출액 2000억대 예상하네요. 내년에는 일단은 급성장 8900억. 네, 부국정권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게 IM증권, 네, 셀트리온. 진펜트라의 속도, CDMO의 목적에서 진펜트라 속도와 속력과 방향을 모두 지켜봐야 될 사항에서 올해 예상 한 2,500억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네요. 출시 초기 목표치 6천억보다 현실적인 2,500 규모의 연간 가이던스. 2분기 기록한 22억의 매출에 주목하면 남은 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네, 여하튼 뭐 조금 우리 뭐 안 좋은 여하튼 안 좋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디 정권이었나요? 상상인 정권, 뭐 최근에 나온 부분이었죠.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는 8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4분기부터 매출을 기대한다. 여하튼 4분기 시점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진펜트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하튼 4분기, 지금 4분기고 그죠? 9월달쯤에 이제 PBM 쪽에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조금 12월달쯤 돼야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올해 여하튼 이게 2천억을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여하튼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진펜트라에 대한 성장세 부분을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어디였죠? 네, BNK 투자증권 쪽에서 하반기 기대되는 진펜트라 네, 실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 계약한 2개의 PBM에서는 3, 4분기 중으로 환급 개시가 될 예정이다. 3분기에는 환급 개시가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뭐 진펜트라 쪽에 대한 사항, 네, 800억이 전망을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4분기 때 1800억, 전체 올해 예상 한 2600억 예상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틀어집니다. 그죠? 네, 여기서부터 많이 틀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네, 하나투자, IM증권이네요. IM증권 뭐 진펜트라, 네, 3분기 때 1000억, 네, 4분기 때 1400억.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올해 여하튼 2500억 정도, 네, 보내요. 네. 그리고 대신증권, 네, 3분기 때 500억. 실질적으로 60억이죠. 네, 그리고 4분기 때 1400억. 요것도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올해 예상 대략 한 200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교보 3분기 때 700억, 네, 4분기 때 1100억. 갭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네, 이후에 어쨌든 간에, 네, 이것도, 그러면 올해 예상 한 1900억. 이렇게 나와도 19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교보. 그리고, DS투자증권. 진펜트라, 네, 3분기 때 900억.
네, 4분기 때 1,600억에서 올해 네, 2,600억 정도. 물론 내년에는 모두 좋습니다. 뭐 8천억, 9천억대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신뢰도가 떨어지죠. 네. 근데 하나 이제 정확하게 맞춤 쪽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3분기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네, 60억대. 요 키움증권이 8월 8일 날 나온 레포트 부분인데요. 아직 포텐은 터지지 않았다. 하반기 주인공은 진펜트라. 네, 2분기 22억. 네, 2024년 최소 2,500억 달성을 목표로 네, 해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중 매출 탄력도에 대한 실적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매출액 2천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천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전망치가 딱 3분기 전망치가 딱 맞았습니다. 3분기 전망치 60억. 아니네요. 제가 조금 잘못 봤네요. 제가 좀 던데 약간 죄송합니다. 600억 예상했네요. 600억.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600억. 600억. 네, 600억.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1,300억. 여기서부터 일단 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요걸 조금 잘못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네, 여하튼 아무튼 아까 처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3분기 때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났고 그죠. 4분기 때에 대한 신뢰 부분도 조금은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진펜트라 올해 예상 대략 한 2천억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하튼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자료를 잘못 보고 정확하게 맞춘 쪽이 키움증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거는 제 실수, 저도 조금 단일의 부분이랑 좀 잘못 보고 조금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단은 시장 전망치 부분 상으로 그죠. 이게 3분기 기준상으로도 대략 맞춘 쪽이 거의 없습니다. 편차가 많이 큽니다. 편차가 많이 크고, 네, 그러면 이제 4분기 때 뭐 1,000억대에 대한 부분도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 환급 시기가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지느냐, 그 차이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중요한 부분, 네,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첫 번째 부분, 매출 원가율 개선세. 원가율 개선세. 올해 1분기 매출 원가율이 아까 뭐 50%대 중후반대라고 했습니다. 2분기 때 아까 57.9 나왔죠. 일단 개선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개선세가 거의 없어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죠. 3분기 때 원가율이 아까 48%대 10%나 개선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개선세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요게 주가에는 긍정적 부분인데, 여하튼 약간 이제 부정적인 부분, 올해 단기적으로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계속 하향입니다. 2분기 때 22억, 3분기 때 60억, 4분기 때 얼마가 나올지, 그죠? 요거 단순하게 이제 지금까지 정권사 레포트 보면 대략 한 뭐 1,400억, 1,5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요 기준 자체가 2분기 때 대략 뭐 500억, 600억대 뭐 그렇게 예상했을 때 4분기 때 1,400억, 1,500억 나오는 구조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1,000억대를 넘겨줄지, 얼마가 나올지, 이게 아무튼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변동. 일단 우리가 광고에 대한 효과도 4분기부터 나올 거고, 그죠? 두 개 PBM 쪽에 등재가 된 부분도 4분기부터 나올 거고, 뭐 처방 기준 상으로 보면 6.4%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보험사 환급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지느냐 내년으로 또 많이 미루어지느냐, 요 규모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